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3번 안철수 후보의 살아온 배경부터 현재 언급되는 논란들까지 모든 정보를 팔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의 정보를 알아가는 도구로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앞으로는 안 후보라 지칭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1962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서 이남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의사였으며 병원 건물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낸 안 후보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988년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의료봉사로 만나 1년 후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안 후보는 본인의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에 흥미를 느껴 류마티스 내과 교수의 꿈을 접고 독학으로 백신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1988년 6월 10일 브레인 바이러스 백신을 배포한 안 후보는 1990년에 임용되었던 단국대 의과대 교수직도 내려놓고 1995년 3월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창업합니다. 독학으로 브레인 바이러스 백신을 1988년에 배포한 기록은 대단히 놀라운데, 왜냐하면 세계 최초 백신이 1987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창업 이후 4년은 부모님에게 돈을 일부 빌려 4명뿐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 안 후보 집에서 일을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터진 CIH 바이러스 Y2K 충격을 잘 극복하며 국내 IT 기업 1위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회사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일화로는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식에 안 후보가 국민대표 8인 중 경제인 대표로 참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랩 대표로 일했던 1995년에도 학업을 병행하여 2년 만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EMTM을 취득한 안 후보는 2005년 회사 대표 사임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EMBA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사회이사직도 병행합니다. 안 후보는 2008년 귀국하여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석좌 교수,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에 임명되게 됩니다. 2011년 화려한 이력과 검소한 이미지로 무릎팍 도산 및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안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서울대와의 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감, 가족의 반대 등의 이유로 출마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안론, 안철수 신드롬 등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에 따라 이듬해 교수직을 내려놓으며 2012년 9월 18일 대선 출마를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3개월 남짓한 대선 레이스에 참여한 안 후보는 같은 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후보인 문 대통령을 지지하며 사퇴합니다. 사퇴 직전인 11월 2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24%, 안 후보 20%로 박빙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노원병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 후보의 기대와 달리 중도적 성향의 신당 창당에 실패하여 2014년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 공동대표에 취임하게 됩니다. 공동대표로서 제6회 지방선거 730 재보선을 지휘한 안 후보는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창당 4개월 만에 대표직을 자진 사퇴합니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과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안 후보는 2015년 12월 탈당을 선언하게 됩니다. 탈당 후 2016년 2월 2일 안 후보는 국민의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창당 멤버로 김한길 전 새정치 공동대표, 박지원 정동현 전 의원, 천정배 전 장관 등이 포함되어 국민의당은 중도 성향의 이미지보다 호남 기반의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에 진행한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제3당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그중 호남 28석 중 23석을 얻어낼 만큼 호남 기반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창당 5개월 만인 16년 6월 29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직을 사퇴한 안 후보는 8월 28일 19대 대권 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2017년 대선 레이스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문 대통령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공약 이슈와 대선 토론회에서 약진 등의 이유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5월 9일 안 후보는 21.4%로 3위를 기록하며 낙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재의 연속으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도 터지게 됩니다. 대선 5일 전 문 대통령의 아들 특히 취업 의혹에 대해 아들의 동문이 제보한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국민의당 당원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캔들 지시자로 지목된 이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인재 영입 1호였고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표명하며 출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안 후보와의 관련성은 적더라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만큼 호남 중진들은 곧바로 이어질 당대표 선거에 안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호남 중진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되며 내용이 점차 격화되었으며 호남 중진들 기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호남 중진들과 안 후보 간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국민의당은 통합 반대파를 주축으로 구축된 민주평화당,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지하여 창당된 바른미래당 두 축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안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며 18년 4월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결과 3위로 낙선하게 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련된 안 후보에 대한 당내 갈등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7월 안 후보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가량의 해외 일정을 소화한 안 후보는 2020년 1월 정계 복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경수사 조정권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2019년 4.3 재보궐선거 참패와 손학규 대표 퇴진론 등의 문제로 당내 내용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손 대표의 바른미래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였고 손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안 후보는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합니다. 안 후보는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당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하며
2020년의 상반기를 보냈고 12월엔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였고 단일화 방식대로 여론조사에서 이긴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발탁되어 안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마침내 국민의당으로서 20대 대권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후보의 현재까지 삶을 알아봤습니다. 안 후보는 타 후보들과 달리 비리 의혹이 없는 상태, 서울대 의대 학석 박사 졸업,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영학 공학 석사의학 박사 등 뛰어난 학력, 의사, 교수, 프로그래머, 백신 개발자, 사업가, 포스코 사회이사,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경력, 교수 및 각계학자, 전문가 사이에서의 긍정적 평가 등을 대선 후보로서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안 후보의 여론조사 기반 지지율 성적은 타 후보들에 비해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후보 인물 소개 영상과 달리 비리 의혹이 없는 안 후보의 특수성을 더해 이후부터는 안 후보의 지지율 부진 이유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기반으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정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나 2012년은 단연컨대 안 후보가 꿈꾼 새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토 정서 속 도덕적으로 깔끔한 점, 기존 정치 세력, 기득권과 엮여있지 않은 점, 기존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새로운 진영에 대한 기대감 등 안 후보가 그리는 새정치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려 했으며 실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중 하나는 기존 정치 세력이 아닌 안 후보가 데려올 새로운 인재풀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예상과 달리 여러 인재풀 영입에 실패하고 기존 정치인들과 합을 맞추며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19대 대선에서 발생한 조작 스캔들과 이후 매일 문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나온 용어인 굿모닝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네거티브 전략을 과하게 취하며 기존 정치인들의 행보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국민들은 안 후보의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줄고 실망하는 여론이 짙어진 것이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모된 이미지입니다. 미토 정서 속에서는 기존 정치인과 관련 없는 신인이라는 점 자체로 국민들에게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 후보는 뛰어난 학력과 경력, 특히 V3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성실하며 유능하고 실제 삶에 도움을 주었었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거를 거치며 연구소 주식 논란, V3 북한 제공 논란 등의 네거티브 공세를 받았습니다. 선거가 지나고 의혹들은 해명되었지만 국민들에겐 선거 기간 당시 각인된 모습에 의해 안 후보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여 년간의 정치 생활은 초기 안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소모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단일화 이미지입니다. 안 후보의 선거 출마 이력을 살펴보면 18대 대선 단일화, 2013년 재보궐선거 당선, 2016년 총선 당선, 18년 서울시장 낙선, 19대 대선 낙선,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단일화, 즉 6번의 선거 과정 속 2번의 단일화 이력이 있습니다. 안 후보는 각인 효과가 큰 첫 출마가 대선이었는데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단일화 이야기가 물밑으로 오갔다는 기사가 나오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제3당 후보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의 단일화 열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일화하지 않은 상대 진영 측 지지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각각 거대 보수 진보 진영과의 단일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제3당이라 매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 단일화 캐릭터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이며 실제 최근 안 후보가 직접적으로 단일화 선택지를 언급하며 단일화 이미지가 한층 더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19대 20대 대선에서 단일화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식하여 강한 완주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단일화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유권자들에게 아쉬움을 쌓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의 단일화 속 생겨난 부정적 이미지는 제3지대를 추구하는 안 후보가 극복해야 할 큰 숙제로 보입니다. 네 번째, 토론의 아쉬움입니다. 안 후보는 여러 인터뷰 및 토론에서 좋지 못한 언변 능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대 대선에선 누굽니까 같은 특이한 발석법을 구사하였으며 20대 대선 토론에서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닌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라는 멘트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역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 경험을 강점으로 가져온 이 후보, 강한 취조 능력의 검사 이미지가 있는 윤 후보 사이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각인될 수 있게끔 피력하기 위해서 안 후보만의 언변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여론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총선 이후의 성과 부재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의 활약을 강점으로 대선에서 승부를 보는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이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여러 기업 회장 등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굵직한 수사를 이행한 검사 경험을 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2016년 총선 이후의 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내 갈등에 분열과 창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스타로 부상된 19년 조 전 장관 사태, 20년 코로나 사태 때 안 후보는 19년 국내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0년엔 코로나 봉사 활동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쌓았지만 이후 맡은 직무가 없었기에 활동에서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안 후보의 이러한 성과 공백은 타 후보들에 비해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강점으로 부각할 만한 것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평가가 생겨났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관리의 아쉬움입니다. 안 후보는 정계의 새 인물을 영입하기보단 기존 정치인들과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하듯 16년 국민의당 창당 당시 호남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한 많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남 중진들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끝내 좋지 못한 분열, 문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비판성 발언은 각각 호남 중진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창당 후 여러 번의 사건으로 결국 내용이 악화되어
실패로 분열돼 2019년 당시 안 후보는 해외에 있었기에 많은 정계 인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결말을 낳았습니다. 결국 안 후보는 형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의 인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로 20대 대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안 후보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지지율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안 후보는 19대 대선 초기 높은 지지율을 가졌으며 이후 제3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대 대선에서 다시 양강 구도로 변한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가 양당제로 변하기 좋은 구도여서가 아니라 어째서 국민의힘이 다시 거대 보수 진영이 되었으며 지지율도 크게 변동하였을지에 대해 안 후보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7번째, 스피커의 부재입니다. 타 후보들과 달리 안 후보의 현재 정당은 소수 정당입니다. 인사관리의 아쉬움은 20대 대선에서 안 후보 정당의 스피커 부재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그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여러 번의 정치 경험 속 그러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현재 대선 토론에서 제가 그 방법을 제일 처음 말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의 발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메시지가 평소 유권자들에게 각인되지 못한 것은 스피커의 부재도 크다는 여론의 분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 후보의 하락된 지지율 원인 중 하나로 여론은 스피커의 부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번째, 강단 부족과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안 후보는 몇 차례 우유부단한 모습을 드러내 간을 본다는 이미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대 대선과 현 20대 대선에서 늦은 시기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모습, 19대 대선 당시 늦은 국회의원 사태로 보궐선거를 14개월 미룬 이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토론 및 인터뷰에서의 감정적 대응으로 안초딩과 같은 별명이 만들어지는 등 유권자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언급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지율 하락 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원인들이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이후 그에 대한 생각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찾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후보의 비리 의혹이 없는 점, 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식 전문성,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새정치를 바람에 일어났었던 안철수 신드롬이 시들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어째서 그토록 하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 후보 스스로의 냉철한 분석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